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팬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째카! 안녕하세요, 새팀 시민 여러분.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습니다. 이번 환상체는 든든한 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인 중에 자인다운 환상체라고요. 아무튼 이번 환상체는 니비루님께서 요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식별 코드 LA1-13. 이번 환상체도 그 세계관 소속인가봐요. 그래도 앞에 두 녀석보단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군요. 인간형이라 1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13번째예요. 환상체의 이름은 소라카, 등급은 자인입니다. 작업 중 공격 유형은 0의 화이트 데미지이며 이 박스는 25칸입니다. 이걸 작업 성공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세상에나 모두 좋음이네요. 두 다리 쭉 뻗고 관리해도 괜찮겠어요. 물론 다른 환상체들이 문제가 되겠지만요. 작업 결과가 좋음일 때 소라카는 직원에게 은총을 내립니다. 모든 작업 결과가 좋음으로 되기 때문에 필히 은총을 받겠죠? 이 은총은 일정 시간 모든 피해량을 감소시킵니다. 감염 혹은 부상당한 직원이 들어가면 직원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부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직원이 있자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했습니다. 이때 부상당한 직원은 사무직, 관리직 모두 포함됩니다. 클리포트 카운터가 모두 감소하면 소라카가 탈출하지만 여느 환상체들과는 다르게 적대 환상체를 공격하거나 직원들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라카는 가필드 직원이 공격함에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선녀가 따로 없네요. 그런 건방진 직원은 들고 있는 바나나로 두들겨 패도 뭐라고 안 하는데 말이죠. 녹턴 환상체가 탈출하자 소라카를 우선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이 저쪽에서 상당히 원수지간인가 봐요. 건방진 검은 빡빡이가 소라카를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 잘 막아보자고요. 소라카는 모든 작업에 대해 매우 높음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페널티도 없고요. 회사 입장에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네요. 소라카는 탈출 개체이며 클리포트 카운터는 1입니다. 소라카의 체력은 700, 레드 약점, 화이트 면역, 블랙 견딤, 페일 내성입니다. 어머니를 빨간색으로부터 지켜냅시다. 내가 왜 환상체 보고 어머니라고 했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왠지 기시감이 든단 말이죠. 에고의 이름은 순례자. 성도의 느낌을 주는 소라카의 성향을 따서 만든 에고셋입니다. 우선 슈트를 볼까요? 소라카의 옷과 비슷한 배색의 지장보살 옷인데 이거 제대로 가려주는 건 맞겠죠? 레드 약점, 화이트 면역, 블랙 견딤, 페일 내성입니다. 제조 가능 포인트와 최대 수량은 150과 1, 장착 조건과 특수 효과는 없습니다. 웨폰은 웬 바나나가 아니라 소라카가 들고 있는 달지팡이입니다. 25에서 27의 중장거리 화이트 데미지를 매우 느린 속도로 입힐 수 있습니다. 제조 비용과 수량은 150과 1. 장착 조건은 없지만 추가 효과는 공격을 마칠 때마다 맞은 적의 술에 비례해서 2.5초간 사용자의 체력을 5%씩 지속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체력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자신의 체력을 10% 깎아 아군의 체력을 10%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에고 기프트는 소라카가 직접 만든 수공업 목도리래요. 따뜻한 느낌의 빨간 목도리네요. 0.1% 확률로 획득할 수 있으며 효과는 어떤 종류의 회복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받는 회복량이 50% 증가합니다. 착용 부위는 당연히 목이겠죠? 소라카는 자처에서 들어온 몇 안 되는 환상체입니다.
보라색 피부에 뿔이 달려있고 다리 부분이 인간과 다른 역관절 구조의 인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몇 명을 소라카의 격리실로 투입한 결과 그녀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를 즐기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이타적이고 저딴 쓰레기들에게도 동정을 가지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 스스로의 의지로 격리실을 들어왔던 환상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기억한다면 소라카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라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무렵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렐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참시켜 격리실에 보냈습니다. 첫 작업에 렐 직원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들어오는 격리실 안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렸고 이때까지는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있던 소라카도 그 변수에 반응을 했습니다. 소라카는 그 녹음기를 들어 렐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소라카가 렐 직원에게 보여준 모습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 상부에선 다른 여러 직원을 투입시켜 보았지만 소라카는 어떠한 직원에게도 사려 깊게 행동했습니다. 완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었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에서 결국 렐 직원이 그녀의 전담 관리자가 되었죠. 소라카의 관리 등급이 그렇게 낮춰짐에 따라 여러 직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탈출했던 환상체를 상대하던 알렉스 직원의 환부에 금빛 아우라가 나는 손을 대 치료를 하자 그 고통을 공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라카가 말하길 타인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야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네요.
소라카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가끔 직원들에게서 받는 선물들 중 뜨개질 도구를 이용해 직원들을 위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땐 서슴없이 격리실을 나와 직원들을 치료하고 환상체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언젠가는 직원의 말을 빌려 관리자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도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 녹턴이랑 같은 세계관 출신 맞나요?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라카의 장편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네요. 관찰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환상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지만 머리 채우는 건 항상 잊지 마시고요. 다음 브리핑 때 뵈자고요. 잭바!